자세한 오늘 시장 분위기와 함께 시장 이슈들 오늘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효 대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점검을 해보고요. 이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읽어볼 만한 것이 많습니다. 금리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시장 움직임들이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변수들을 좀 체크해봐야 하는지 그 관련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지난밤 글로벌 증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던 요인 두 가지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대로 금리에 따른 그런 이슈, 마침 이제 그 경제 지표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최근 들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의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이제는 말 그대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전반적인 유동성을 축소하여도 그다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경기에 대한 자신감 부분.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트레이싱을 하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결국은 시장 계속되는 고용이랄지 소비랄지 소득이랄지 전반적인 제조 지표랄지 이런 부분들 만들어내면서 일단은 긍정적인 어떤 그 흐름, 긍정적인 양상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 반대편에서 소위 말하는 그 실물 경기와 금융 경기 사이에서 힘겨루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서로 간의 눈치 보기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실물 경기와 금융 경기 조금은 좀 서로 간에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지난밤 국제 유가의 급락 부분, 3%대 어떤 그 하락 부분, 이 부분으로 인해서 최근 45달러를 넘어서 45달러에서 50달러 사이에서 지속적인 어떤 그 기간 조정 양상을 보여왔었던 국제 유가, 결국은 44달러 70센트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국제 유가가 전반적으로 조금 좀 경기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이런 부분을 오히려 조금 좀 후퇴시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의 한쪽의 목소리. 하지만 달러화의 강세가 지속되다 보면 당연히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것은 당연하겠느냐라는 것은 또 한 가지의 목소리. 또 한 가지가 있죠. 9월달 오펙 회의가 임박하고 있음에 따라서 시장 그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그에 대한 실망감, 아니면 그에 대한 관망 양상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시장 일단은 방향성을 쉽게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물 시장의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금융시장의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니면 금융시장의 상황들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실물시장으로 거꾸로 영향을 주게 되면서 실물시장의 움직임이 또한 새롭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절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 금융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환율시장, 이렇게 지금 금융의 3대 시장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환율시장, 특히나 달러화의 강세 국면이 일단은 최근 들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흔히 얘기를 하고 있는 달러화의 지표, 달러 인덱스 96포인트를 넘어서 97포인트에 한껏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이 주변 환경들, 국제 금가격의 좀 하향 추세로의 전환이랄지, 아니면 국제 유가의 하향 추세로의 전환이랄지, 국제 구리 가격의 하향 추세로의 전환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달러화의 어떤 그 강세에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그 현물 시장, 실물 시장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제 유가의 하락, 이 부분을 놓고 달러의 강세만이 그 원인, 배경이겠느냐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미국의 재고 증가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란에서의 증산 우려감이 대두되는 그런 분위기, 물론 이제 그 오펙 회의를 앞두고 나서 앞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수급 상황에서의 변화, 수급 상황에서의 전망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국제 유가 시장, 수급 투자 심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국제 금 가격 역시 지금 2개월 내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16달러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 여기에는 달러화의 강세가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또 한켠에서는 1316달러로 이제 그 마감을 했지만, 이런 하향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다라는 점. 왜냐하면요, 일본도 그렇고요, 유로존도 그렇고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 마이너스 금리를 추가적으로 확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여부.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욱더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이 실려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일각에서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 내지는 그에 대한 대체 자산 효과로서 국제 금 가격의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 전략가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라는 부분 역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다라는 것. 금 가격 최소한 28% 이상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 나와 있다라는 점 참조를 해 두시고요. 국제 유가가 국제 금리가 기준금리가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금에 대한 수요, 은에 대한 수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리 가격. 구리 가격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전반적인 신흥국 경기 그리고 글로벌 경기의 개선 방향, 개선 가능성의 어떤 그 선행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실물 지표 중에 하나다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구리 가격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품 시장의 대다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에 달러화가 강세가 나타난다라면 국제 상품 시세는 그다지 긍정적인 흐름을 긍정적인 어떤 상승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하향 방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부분들. 여기에 더 한 가지 더 추가된 부분이죠. 최근 들어서 중국이 지난 1년 사이에 구리의 수출량을 무려 10배나 올렸다라는 그런 구리 공급량이 상당수 늘었다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작용을 하면서 구리 가격 15개월 내 최저치를 지금 현재 지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 물론 지난밤 구리 가격은 그냥 그 가격 변화 없이 보합권에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 일단은 구리 가격, 산업 생산에 매우 중요한 지표인 구리 가격은 그 15개월 연속 지금 현재 그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여기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시장에 흔히들 위험지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변동성 지수. 변동성 지수는 오히려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하향을 하면서 시장의 미래, 시장의 상황을 바라보는 눈길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최근 들어 상당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우리 시장 역시 V코스피라는 변동성 지수가 있죠. 11포인트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는 점. 그 변동성 지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빅스 지수 역시 잭슨홀 연설 당시 오히려 빅스 지수는 하락했다라는 그런 부분. 당일날 살펴봤더니 13.65포인트에서 12.94포인트로 오히려 하락했다라는 것.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어느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방향성이 쉽사리 나오지는 않는 시장일 것이다 라는 것. 실물 시장은 일단 달러화의 강세 쪽에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 분명합니다. 문제는 달러화의 강세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현상들에 대한 시간적인 이제 그 문제들을 놓고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달러화가 강세가 된다라는 이야기, 그 얘기는 미국의 펀더멘탈이 강세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미국의 구매력이 증가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로 또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당장은 글로벌 유동성의 어떤 그 위축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혹시나 신흥국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그 우려감들, 이런 우려감들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물 시장에서는 또 다른 반대급부가 있죠. 미국의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그 다음에 달러화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자국의 환율이 약세로 전환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수출 산업들 그리고 수출 물량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을 것이다 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지지난밤 유로존에서 유로화 환율의 절하 분위기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우리 원화 환율의 절하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실물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수출 시장이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그 급등락 상황 속에서 오히려 꿋꿋하게 그 주가 수준을 버텨주고 있는 그런 양상을 만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배경일 수 있다라는 점. 당장은 유동성의 위축, 유동성의 수축, 유동성의 둔화, 우려감
있을 수 있겠지만 실물 경기는 또 다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3대 지표, 산업도 그렇고요, 투자도 그렇고요, 소비도 그렇고 어제 조금은 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통계 지표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소비가 한 2% 정도 줄어드는 그런 모습, 그리고 산업 생산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역시 위축되는, 오히려 저축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선순환 고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님 전체적인 어떤 금융시장 한 방향성으로 무조건 하락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 실물 시장의 반대적인,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어두운 면을 에서 조금 좀 어두운 면은 좀 피하시려는 그런 노력, 하지만 밝은 모습은 계속 찾으시려는 그런 노력, 그런 것들이 최근으로 나타난 어떤 업종 간의 어떤 희비, 그리고 산업별 움직임의 어떤 변화 부분, 시장의 전체적인 하락은 있을 수 없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움직임만 따져본다 하더라도 지난주까지 삼성전자 상당히 삼성전자의 독주 체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설왕설래 말도 많았다라는 점. 지금 현재도 삼성전자 조금은 좀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그제 이번 주 들어서 삼성전자의 움직임 그다지 밝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 독주가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네이버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이버 일단 해외 자회사 라인의 어떤 실적 개선의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네이버의 주가 상승 방향성,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계속해서 유입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 시장에서는 팽이라고 얘기를 하죠. FANG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아마존, 그 다음에 넷플릭스,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그래서 FANG라고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미국 시장의 IT 업종을 이끌어가고 있는 4대 큰 회사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팽 중에 하나는 결국은 네이버가 아니겠느냐라는, 네이버에 대한 상대적인 그런 기대감의 상승 부분, 이런 부분들로 어찌다 보면 외국인들로 하여금, 그리고 기관들로 하여금 수급의 쏠림 현상이 오히려 카카오 쪽보다는 네이버 쪽으로 오히려 더 쏠리고 있는 그런 수급 상황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것. 여러 가지 참조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